연휴 기간에 두 건의 북한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 트럼프에게 정상회담을 하자고 지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문재인이 유엔 총회 참석차 22일부터 26일까지 지금 미국을 가서 트럼프와 지금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겁니다. 문재인은 이번에 유엔 총회 참석 기간 동안 4번의 연설 기회를 갖는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지금 문이 지금 급히 트럼프를 만나는 것은 지소미아 파기 그리고 해리스 미 대사 초치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한미 간에 벌어지고 있는 각종 지금 이 마찰, 알력 등을 수습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또 더 나아가서 김정은이가 지금 트럼프를 유혹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도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피력한 거라고 봅니다. 김정은은 비공개 친서를 지금 보내서요. 트럼프를 평양에 초청해서 3차 미북 회담을 하자고 이야기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광복절이 포함된 지난달 셋째 주에 김정은이가 트럼프에게 이미 이 친서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지가 한 달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초청장이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는 그걸 지난 9일 기자들에게 어제, 그러니까 9월 8일 김정은으로부터 인편으로 3페이지짜리 친서를 받았다. 아주 긍정적이고 김정은을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서한에서 한미훈련, 지난 8월 20일까지 한 훈련이 끝나면 미사일을 쏘지 않겠다 했고, 김정은은 이 워게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고, 나도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 돈을 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보면 8월 달에 셋째 주에 트럼프에게 친서를 하나 보냈고, 또 9월 두 번째 주에 또 친서를 보내서 트럼프한테 김정은이가 친서를 2번 보낸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제 한미 훈련이 끝났으니까 위에서부터 톱다운 방식으로 트럼프하고 딜을 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와중에서 트럼프가 볼턴을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더욱더 희색을 띠면서 이제 회담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트럼프를 평양으로 초대해서 3차 회담을 하자는 것인지 3차 회담과 별도로 트럼프를 초대하겠다 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구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서 자주 편지를 주고받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편지를 몇 번 어떤 내용으로 주고받았는지도 지금 밑에서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이는 자기가 시한으로 정한 연말이 지금 벌써 이제 9월 달이지 않습니까? 별로 남지 않았고, 실무 차원에서는 맡겨놔 봤자 도저히 실무 회담을 통해 위로 이렇게 회담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안이 올라올 것 같지 않으니까 자기가 지금 트럼프한테 직접 연락해서 만나자고 배수진을 쳤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이용호나 최선희가 폼페이오를 미국 외교에 독철하며 북한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라는 담화 아닌 공갈을 한 것도 결국은 김정은이가 보낸 서한에 대해 빨리 미국이 답을 해라.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조총련 쪽도 나서서 거들었는데
일종의 자기들끼리 유리한 해법을 설거머니 흘렸습니다. 미북 실무회담은 정상회담의 합의문 조율 과정이고 조선은 패기든 동결이든 무장 해제를 받아들인 적이 없다. 그래서 조선 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가 이야기한 원칙이다. 이러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속에서 트럼프는 겉으로 김정은이한테 만날 거다, 올해 만날 거다 하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 재무부는 북한 정찰 총국의 지시를 받는 해킹 그룹 3개를 갖다가 제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킹 그룹 중에 하나는 한국의 빗썸 등 거래소에서 7,500만 달러 이상을 훔친 그런 이 해킹 그룹으로도 짐작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와중에 트럼프는 이 미국의 공화당의 한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방위비와 관련해서 자, 지금 동맹들이 가끔은 누구보다 우리를 나쁘게 대한다. 아무도 이봐 우리가 방어해주고 있는데 돈 좀 부자니까 더 내.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돈을 더 내라고 요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 지금 북한 문제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 보니 이번에 이제 유엔 총회에 가서 트럼프를 낚아채려고 지금 미국하고의 관계가 지소미아 파기부터 시작해서 해리스 대사 조치 등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구미를 또 당기게 할 뭔가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낚아채려고 하는데, 트럼프는 이때 문한테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문한테 50억 달러 낼래 이렇게 요구할 거다. 자, 그래서 그때 아마 한미 간의 분담금 문제가 어떻게 될지 결정이 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문이 트럼프한테 큰 돈을 양보해주면 결국은 문 정권이 북한을 의식해서 또 이 정치적으로 반일 프레임을 걸고 반미 프레임까지도 좀 엮으려고 지소미아 파기를 해놓고는 정작 화가 난 미국에는 이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더 얹어주는 식으로 해서 딜을 쳐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일들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내부에서는 트럼프가 볼턴을 해임하면서 그의 북한 비핵화 전략까지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 북한만 이롭게 만들었다라는 지금 비난이 이렇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볼턴이 리비아 모델을 말을 해서 그걸 북한에다가 그대로 쓰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자신의 참모를 갖다가 자르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자르고, 그러면서 김정은을 감싸는 모습을 보여준 트럼프를 보고 이게 과연 미국 대통령의 언행이라고 봐야 되느냐, 지금 그 부분에 대해 미국에서 비난이 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또다시 아군 대신 적군의 손을 들어줬다고 지금 비난이 가중되고 있고요. 크리스토프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같은 경우에는 국가안보보좌관을 해임한 뒤 하루도 안 돼 그를 비난하면서 김정은을 옹호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라고 말을 하며, 대통령이 이런 행동이 잘못된 거라는 데 대해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근데 트럼프는 푸틴의 말을 미국 정보기관의 말보다 더 신뢰하는 것처럼 하는 행태도 보여왔고, 이번 일도 그와 비슷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11일 날 볼턴을 자르면서 리비아 지도자 가다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라 이러면서 볼턴이 북한과 협상하면서 리비아 모델을 사용하려고 했고, 그 후에 김정은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일체 비난을 안 했다.
자, 그러면서 마치 볼턴이 리비아 모델을 잘못 적용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미국에서 나오는 것은 리비아 모델을 이야기한 사람은 볼턴 말고도 있다는 겁니다. 펜스 부통령도 이 말을 했고, 이 때문에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을 거부하려고 했는데 트럼프는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펜스는 작년 5월 21일에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리비아처럼 끝날 수가 있다라고 압박을 했고, 북한의 위협으로 들릴 수 있다라는 지적에도 그것이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다라고까지 말을 했고, 최선희가 사흘 뒤에 펜스 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미북 정상회담을 재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자, 그러면서 결국은 미국이 북한하고 회담 안 한다고 그다 들이다가 다시 또 김영철이 가고 이러면서 회담이 열리게 됐죠. 한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차관보도 트럼프가 전 NSC 보좌관의 의견을 묵살하고 비난했다며 북한이 환영할 만한 일을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볼턴 책임론 운운하는데요. 볼턴의 방식이 도움이 된 게 아니었지만은 실제로 하노이에서 미북 간의 회담이 되는 것보다 결렬된 것이 불리한 합의를 하지 않도록 트럼프를 도운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견을 제시했다고 자신의 참모를 공격하는 트럼프의 태도를 도저히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 트럼프는 리비아 모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속내도 잘 모르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은 다시 미국에 가서요. 이제 그동안에 한동안 중단되었던 이 대미 로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하노이에서 2월 말에 회담이 실패할 때 북한은 한국이 이렇게만 가서 말하면 회담이 될 거라고 말을 해줘가 그대로 했죠. 그래서 김정은이 2박 3일 동안 기차를 타고 가서 의기양양하게 회담장에 앉았는데 한국이 코치해준 대로 하니까 미국이 판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굉장히 화가 났고 갔다 와서 김영철 등 회담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일종의 인사 조치를 하고 숙청이라고 봐도 무방하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남쪽을 상대로는 더 이상 이렇게 상대를 안 했습니다. 너네들한테 돈도 큰 돈 안 나오고 너희들이 지금 미국에 다 해놨다 해서 그대로 했더니만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너네들은 미국의 정보를 헛걸로 관리한다. 그 이후에 확연하게 지금 대북 이런 부분에서 뒤로 밀린 사람이 문정인이죠. 그래서 문정인이가 미국의 전반적인 로비를 좌지우지 해오다가 지난 하노이 결렬 이후에 일본의 아베가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미국이 돌아섰다고 운운하며 핑계를 대며 지금 이 자신의 실책을 만회하려고 애를 썼고요. 그 이후에 문정인이가 주미 대사로 갈라 애를 썼지만 미국 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은 한국이 미국과의 어떤 로비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었고, 최근에 김현종이 지소미아 파기 등 강경을 유도하면서 미국에서 김현종이가 좀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문정인 이후에 김현종이 떠올랐다 이랬는데, 미국에서 바라볼 때는 김현종이 외교통도 아니고 안보통도 아닌데 어떻게 문 정권에서 지금 대미관계를 담당한다고 저러는가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소리까지도 지금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상스럽게 문재인이 미국을 방문해서 연설을 네 군데서나 하면서 한미 동맹 강화에 나서겠다 하지만은 이런 한미 관계가 복원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문재인은 또 헛수고를 하고 트럼프한테 주한미군 분담금이나 또 이 부담에 이를 저질러 놓은 부담에 덤뻑 약속하고 올지 모르겠습니다.